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STS랑 그린 로지스 이제 오늘도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추석 연휴 전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러한 개인들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이제 오늘도 하락 조정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것 같고, 자, 일단 좋은 점은 몇 개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 니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그러한 조짐이 일단 보이고 있는 거고, 일단 전기차 판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춤했죠.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대규모 투자 약간 진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두산 로보틱스 IPO 진행했던 거 알죠?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가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바닥에서 다 기고 있던 그러한 종목들이. 자, 반대로 이제 뭐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이 로봇들처럼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더불어서 STS 같은 이제 10월 달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STS가 이제 10월 달에 어떠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머티리얼즈 이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판 큰 놈들이 온다라는 부분이 9월 26일 날 떴는데, 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거나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해요.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하고, 근데 주가는 언제 움직였죠? 주가는 9월에 움직였어요. 왜냐면 이제 9월에 IPO를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이 IPO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이게 흥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몰릴 거라는 기대감, 이걸로 올랐던 게 바로 다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IPO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로봇 관련주들 어땠나요? 전부 다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된 겁니다. 종목들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자, 최근에 올랐던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기다가 바닥을 찍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급등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가가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질질질 흐르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SPG 역시 마찬가지고. 자,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기 전에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일단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는 지나갔고 그 다음 대여 IPO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만약에 얘네가 IPO를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한테 쏠렸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얘네 대규모 투자 자금이 쏠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떻게 불붙는 장세가 온다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쨌든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또 추락을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IPO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홍보가 되면 어떻게 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거기 포함되는 다시 우리 리튬이나 니켈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급등이 되겠다는 거죠. STX가 여기서 니켈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어떻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달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달에 어쨌든 신규 상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STX의 이 트롤리고 다 이제 아시죠? B2B 플랫폼. 얘네들도 똑같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B2B 플랫폼이 오픈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죠. 여기서 얘네가 핵심은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예요. 여기에 뭐 니켈 그리고 리튬, 흑연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 산업재를 가지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공급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2차 전지 대장주로 STS가 가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재나 산업재 이러한 것들을 누가 운반하죠? 바로 STX 그린 로지스가 운반해요. 그러다 보니까
STX나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나올 게 이제 호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왜? 지금 이미 9월 달에 원자재 관련된 거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고점에서부터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요? 바로 바닥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달청에서도 뭐라고 나오나요? 지금 나오죠. 9월 25일자 나온 뉴스인데 배터리 핵심 광물 니켈 내년까지 최대 72분 비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니켈이나 리튬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근데 어차피 이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 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커질 건데 이거를 예전처럼 꼭대기에서 사서 쟁여놓을 바에야 차라리 바닥에 있을 때 쓸어 담아서 미리 사놓는 게 이익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니켈이나 리튬 사재기 현상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시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로 들어가야 되지 이미 뉴스에 이슈 나와서 니켈이나 리튬이 다시 또 지금 미친 듯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때 산다는 거는 또 다시 늦는 거죠. 이미 항상 급등되고 나서 사는 게 바로 개인들입니다. 뉴스가 띄고 나서. 하지만 우리 세력들이나 이제 이런 대규모 기업들 혹은 나라들은 뭔가요? 이슈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바닥권에서 사서 어떻게 이슈가 뜨고 고점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거를 줄인다는 거죠. 매수들을.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월 달에 상장 그리고 10월 달에 미리 선반영돼서 IPO 흥행이라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급등될 만한 거 그리고 지금 니켈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을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누군가는 다 쓸어 담고 있다. 이 부분이 쓸어 담고 나고 어느 정도 다 매집이 됐을 때는 다시 또 선물 가격도 급등을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다 미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전처럼 주가가 이미 급등한 뒤에 그때부터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점으로 누구든 관심을 안 가지고 세력들만 몰래 야금야금 물량들을 모아갈 때 이때도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STX랑 그린 로지스가 슬슬 그러한 자리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STX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어떤 유튜버들은 혹은 어떠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STX 주가가 분명히 이렇게 계속 미친듯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거 정말 무조건 급등할 겁니다. 여기서 정말 바닥이에요. 급등할 겁니다. 또 여기서 바닥이고 이거를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달콤한 말들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희망에 관련된 부분을 듣고 싶은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 빠질 자리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정도까지 빠질 자리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서 자 STX 지금 이러한 부분이 1차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까지는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중간에 방어해줄 매수 구간 매수 수급이 없잖아요. 수급이 공백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냥 한 번에 반등 없이 쭉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 보시면 STX 이제 9월 18일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안 좋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당연히 바닥이 났죠. 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이라도 비관적인 말을 하면은 다 무슨 개소리냐 이제 이런 욕부터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악플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욕 같은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되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아래꼬리 달리는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다.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한 번에 못 가고 한 번 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질 거다라고 제가 이게 5시 42분에 재생 틀어보면 자 보이시죠? 이게 9월 18일 날 제가 이렇게 선 그거 드리면서 일부러 노란 색깔 표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격까지 띄게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19,910원 그래서 18,540원 이때까지는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물량을 재매집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방어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까지 정말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왔어요. 이 자리에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히 19,100원에서 아까
아까 저기 18,500원대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번 지지가 됐다고 한 번 가격이 지켜졌다고 그게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미 있는 흔적이 나와야 되고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개인들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이제 010-9024-8706으로 이제 STX 혹은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 매수를 대체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신규 매수를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본인이 만약에 물려있는 그런 평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평단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태운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이러한 부분들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STX 기업 분석 및 대응 전략 자료도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 혹은 비중 태우거나 손절 진행하지 마시고 여기 010-9024-8706으로 STX 혹은 숫자 1번 주셔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자리는 이미 손절을 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보다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구간부터는 슬슬 반등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매수를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 구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제가 굉장히 잘 보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라는 거고 자 일단 이제 최근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테로는 없다. 닛산 2030년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로 완전 전환이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닛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 닛산이 어떻게 자동차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얘네가 자동차 산업에서 있어만큼은 굉장히 호평을 받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우리나라 현대차 마찬가지로 슬슬 내연기관 말 그대로 휘발유 같은 내연기관에서 지금 다 전기차로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생산 공장 자체가 이제는 내연기관 쪽보다는 전기차 쪽의 공장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기차가 만약에 판매 개수가 굉장히 좀 더 높아가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이 가속화돼 때마침 그때 경기도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관련된 부분들이 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되겠죠. 왜? 그때는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STS 같은 경우 지금 니켈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때 급등을 안 할까요?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인수권 관련된 것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관련된 인수로 얘네가 급등을 했었는데 얘네가 인수에 관련된 작업이 또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그 전에 니켈이나 리튬이 아닌 더욱더 강력한 물질이에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제 그러한 섹터 쪽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밑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시가 나와 그러면 이거 상한가 몇 방 랠리 갈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 내용 다 담아놨으니까 이 내용들 전부 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트롤 리거라는 게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트롤 리거가 지금 STX 그 외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원자재 쪽 그리고 산업재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지금 당장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S 같이 대규모 종합 상사들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러한 기업들만이 지금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이것 때문에 B2B 플랫폼 트롤리거에 대해서 업계 최초, 세계 최초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뭔가요? 개인들이 지금 쿠팡 이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쿠팡이 바로 트롤리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원자재, 산업재, 기자재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만 거래를 했는데 일일이 거래처를 찾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한 방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형의 부분들 그리고 무형의 품목들이 종합적으로 거래가 되는 얘네가 메가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대를 계속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함께한다? 이 에스테이스 그린 로지스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테이스나 그린 로지스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해운이나 물류 쪽, 이 조선 쪽에서 얘네가 유통 주식수가 가장 적어요. 한마디로 보다 위에 저항 매물대도 가장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주가가 에스테이스보다 쭉쭉 더 잘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얘네가 글로벌 무대로 넓혀 나가면 이거는 10배, 20배는 그냥 갈 거고 100배까지의 가치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동안 없었던 모델이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부분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다 이제 자료에 담아놨으니까 이 자료 반드시 다 받아가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느 정도 추가 스타점 제대로 잡아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기술적 반등 분명히 세게 나오고 이 트롤리거라는 B2B 플랫폼으로 미친 듯이 급등을 시킬 거예요. 이때는 보다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관련된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할 거고 2차 전지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할 때 어떤 것도 같이 급등한다. 니켈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같이 급등이 된다. 그때 STX 대장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시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타점이 얼마 안 나왔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또 하다 놓칩니다. 그렇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 받아서 전부 다 수익권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서경제 TV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다 영상을 장 끝나고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도움은 되는데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조금 더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천이서 유튜브 종목 대응방을 만들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당일 단타를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중에는 진행을 안 하고 제가 시초가 매매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스윙이나 이제 매집주 위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영상을 항상 유튜브 찍어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드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수가랑 매도가를 잡아드리고 이때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이나 진단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을 제가 8시 51분에 시장가로 종목이 나갔어요. 제가 이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본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9월 27일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8시 51분에 밀리의 서재가 나가죠. 8시 51분 9시 장전에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가 주문이 나가고 시장가 주문을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장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밀리의 서재 시가 41,100원이에요. 그렇죠? 이때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고 제가 9시 7분에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9시 7분에 55,700원의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실제로 57,600원까지 급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9시 8분에도 57,300원, 9시 9분에도 57,500원. 그러면 손이 느리신 분들도 어떻게 전부 다 여유롭게 체결이 됐다는 거죠. 장 시작하고 나가서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고 급등이 될 때 9시 7분 만에 어떻게 톡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이 정확히 35%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일 단타 종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계속 나가요. 이렇게 똑같이 단타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천 기계 나갔고 그 전날에는 이렌시스 나갔는데 뭐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여기 월요일 날 종목 사인이 나갔죠.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러한 장세예요. 그렇죠? 월요일 날 시가 5,000원 됐는데 어떻게 고가 5,920원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렌시스도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똑같이 8시 54분에 나갔어요. 9월 25일 날 뉴스 링크 두 개 띄워드리고 8시 54분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9시
없이 시가 체결되겠죠. 그러면 시가 체결되자마자 또 똑같이 이러한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고 급등이 될 때 어떻게 상한가에 바로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걸까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들어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날 강한 시장의 주도주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여기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입자 치료로 모비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모비스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 종목이 9월 20일 날 나갔어요. 9월 20일 날 여기 보시면 8시 52분에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뉴스 링크 두 개 띄워 드리고 이제 8시 52분에 나갔죠. 자, 월요일 9월 20일이 이날입니다. 시가 3,970원 어떻게 또 상한가 마감이 됐고 다음 날 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23% 급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목 매수 사인 나가고 물론 당일에 매도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에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연달아 거의 뭐 총 9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얼마 전에 그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이제 8월 24일 날 신규 상장 종목으로 나갔는데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 8월 24일 어떤 날짜죠? 지금 이러한 날짜예요. 19,000원에 어떻게 시가 시작했다가 상한가 마감이 되고 다음 날 또 29% 급등, 다음 날 또 22% 급등. 실질적으로 8시 52분에 나갔죠. 이러한 종목들을 하루에 하나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라고 검색했을 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뜨죠. 시큐레터, 샘표식품, 뭐 신테카 바이오, 뭐 스펙주, 펜트론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제가 이 당일 단타를 7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성경제 TV를 제가 6월 9일 날 유튜브 개설을 하고 원래 매집주랑 스윙주 위주로만 진행을 했는데 혹시 단타 같은 거 해줄 생각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7월 21일부터 단타했던 내역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수익을 봤던 것뿐만이 아니라 손실 본 것까지도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만 이제 마이너스 1% 정도의 손절 사인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봤다. 제가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원칙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9시 전에 종목이 나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시 50분부터 8시 55분에 정확히 딱 한 개의 종목만 나갑니다. 그쵸? 9시 전에 나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10시, 11시, 뭐 1시, 2시에 만약에 종목 사인이 나가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종목을 잡지도 못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언제 매수 사인이 나올지 모르는 거를 갖다가 실시간 대기 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보면은 이미 급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잡지도 못하는 종목을 주냐? 나는 매수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매도 사인이 나와.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9시 전에 8시 50분부터 8시 55분에 나가요. 그러면 우리 40대에서 60대 분들 손이 느린 사람들도 장전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8시 50분부터 그냥 10분만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사인이 나오면 그냥 편하게 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차 한잔 하면서 시장가로 어떻게 매수 주문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9시에 자동적으로 시가에 체결이 되고 시가에 체결되자마자 급등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냥 톡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일반적으로 보통 5분에서 15분이 걸려요. 그쵸? 하루에 이렇게 당일 단타 매도 사인까지 일반적으로 5분에서 15분 걸리고 아무리 늦어도 9시 반에서 40분이면 종결이 됩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10시가 지나도 수익권이 안 들어가 그러면 제가 이거 과감하게 자르고 다음날 당일 단타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그래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신테카 바이오 보면은 여기 8월 29일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종가까지 기다렸으면 수익권에서 마감할 수 있었지만 제가 10시 이후까지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건 자른다라는 원래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손절 사인 원래 원칙 지키고 다음날 당일 단타 준비한 거예요. 아마 제가 9시 한 40분인가 45분까지도 수익권 안 들어갈라서 제가 잘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한 개의 종목만 나가는 이유는 만약에 3개에서 4개가 나가 그러면 아침에 이거 3개, 4개 들어가는 게 정신이 없어요. 특히나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손이 느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두 개는 수익을 보더라도 한 개는 반드시 손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손실을 손절을 못하고 계속 다음날 다음날 끌고 가다가 손실폭이 커진다는 거죠.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딱 한 개만 나갑니다. 비중
비중을 태워서 그러면 한 개의 비중 태워서 나가니까 이렇게 비중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봤을 때 수익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수익 금액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의 종목 500만 원 가지고 당일에 다 들어가. 이거를 3-4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여기 수익률이 뭐 12%, 24%, 뭐 13%, 뭐 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0%대 나왔고 그러면 최소로 평균 10%만 잡아도 500만 원을 하나의 종목에 들어가면 하루에 5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조금 부담스러워. 내가 200만 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루에 2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이거 400만 원이에요. 그쵸? 나는 이렇게 한 달 1,000만 원 용돈 벌고 싶다. 여기 020-9024-8706으로 숫자 1번 혹은 당일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100%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돈을 안 받고 이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구독 정도는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구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 누른 거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체 문자 명단을 이제 등록을 해드려서 계속 이러한 사인들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는 2-3일 정도 너가 하는 거 이제 문자로 실제로 확인해보고 나는 매매를 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 테스트한 다음에 실제로 수익이 나면 진행하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이 없습니다. 자, 나는 근데 이런 당일 단타보다는 약간 스윙이나 매집주가 좀 더 나랑 성향이 잘 맞아. 제가 그것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스윙이나 매집 전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윙이나 매집주 나간 현황들이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나갔던 게 이제 뭐 코엘 패션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건데 매집주나 스윙주도 제가 시장에 주도주로 나가요. 최근에 두산 IPO 로봇 관련주 급등했었죠. 그래갖고 제가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갔고 제가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은 유진 로봇도 나갔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제 거 여기 이석영재 TV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날 8월 18일 날 종가 기준 제가 이날 영상을 찍고 1월 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갖고 1억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2배가 올라갔습니다. 7거래일 지나고 바로 슈팅이 났다는 거죠. 자, SPG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여기 검색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날 나갔습니다. 9월 5일 날 나가서 1, 2, 3, 4 딱 5 거래일 만에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여기 똑같이 SPG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9월 5일 날 매수, 9월 5일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매도, 정확히 이날짜죠. 9월 5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1시 14분에 비중을 20% 태워서 나갔어요. 추천 사유가 두산 로보틱스 IPO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갖고 어떻게 눌림목 조정을 줄 때 제가 스윙주나 매집주도 이렇게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매수 사인 넣고 볼일 보다 보면 체결되게끔 이렇게 눌림목 매수 사인 나가요. 그래갖고 이날 7거래일 제가 스윙주 같은 경우는 보통 5거래일에서 7거래일에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제가 참고로 스윙이나 매집주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종목을 갖다가 무슨 뭐 20개, 30개, 10개에서 20개는 안 나가요. 스윙주나 매집주는 제가 2개에서 3개로만 운영을 해요. 2개에서 3개로 이제 스윙 혹은 이제 매집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당일 단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팔면 또 한 개 들어가고 2개 팔면 2개 들어가고 만약에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어 이럴 때는 아예 스윙 매집주 안 했다가 지수가 저점일 때 또 공격적으로 비중을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때요? 9월 13일 이후로는 제가 스윙이나 매집주 중단이 됐어요. 그쵸? 자, 9월 13일 코스닥 지수 잠깐 보면은 어떻죠? 여기가 9월 1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스윙이나 매집주 나가다가 9월 13일 이후로 종목 안 나가는데 실제로 어때요? 코스닥 지수가 박살이 났어요. 한마디로 보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쵸? 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2개에서 3개만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야, 10개에서 20개 나가? 그러면 네가 사라는 종목 다 사서 나는 현금 비중이 없어. 근데 왜 자꾸 매수 사인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맞춰서 다 진행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3개만 나가는 거고. 자, 일단 뭐 SPG나 제가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이런 것들은 스윙주로 나가는 거고 제가 1년에 2번 매집주를 크게 나가요. 한마디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크게 매집주 나가는데 매집주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을 봅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제가 스윙 같은 경우는 5거래에서 7거래일 보통 수익률을 10%에서 30% 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매집주를 3배에서 5배를 봐요. 300%에서 500%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나갔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자, 여기 최근에 STX라는 종목이 있어요. 6월 16일 날 나갔죠. 제가 상반기에 매집주 2개가 나갔습니다. 어떤 거? STX가 첫 번째 매집주였고, 그다음에 우린 PTS가 제가 요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이 지나도 만약에 수익권이 안 들어와 자르고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가요. 매집주를 기본적으로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손실이야. 이런 것들 있죠. 아니, 이거 무조건 기다리기만 오를 거예요. 세력 매집 중입니다. 기다리면 오를 거예요.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죠? 2달이고 3달이고 손실권이면 이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지났는데도 수익권 안 들어가 저는 자르고 다음 종목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던 종목이 동훈 아라텍 6월 22일 날 들어간 겁니다. 우린 PT 손절하고 그리고 STS나 동훈 아라텍이 6월 달 상반기 매집주 2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반기 추석 지나고 제가 매집주 똑같이 2개 진행할 겁니다. 자, STX라는 거 검색을 해볼게요. STX라는 거 검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6월 15일 날 제가 상세 브리핑을 드립니다. 매집주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 종목을 왜 매수하는지 상세 브리핑 굉장히 길죠. 이렇게 이제 상세 브리핑 드리고 6월 16일 날 계장 체크 드리고 9시 13분에 STX 이제 비중 태워서 나가요. 그렇죠? STX 6월 16일이 어떤 자리였냐? 지금 보시면 6월 16일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6월 16일이 이러한 자리예요. 똑같죠. 보면은 횡보할 때 종목상이 나간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체결을 될 수밖에 없죠. 왜? 급등할 때 종목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주거나 횡보할 때 나간다. 이게 10,000원도 안 되던 금액이 얼마까지 갔나요? 지금 45,000원까지 갔어요. 몇 배 갔다? 4배에서 5배를 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넣었으면 이 돈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 거고 1억을 넣었으면 4억에서 5억이 된 겁니다. 그쵸? STX 여기까지 급등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다? 정확히 6월 중순에 나가서 여기 9월 되기 전이니까 딱 2달 걸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STX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뭐 나갔죠? 동훈 아라텍 나갔죠. 동훈 아라텍 똑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종목 역시도 6월 22일 날 제가 처음 매수 사인이 나가죠. 6월 22일 날 처음 매수 사인이 나가고 6월 28일 날 절반 매도 나가고 나머지 7월 21일 날 매도를 했는데 똑같이 어때요? 눌림목 조정 줄 때 나가죠. 그러면 이날 만약에 매수 사인 들어갔어. 이때 가격이 얼마였죠? 1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에서 첫 매수, 여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여기서 전량 매도인데 여기서 절반 매도한 것도 수익률이 100% 넘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10,000원 하던 게 5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5배 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또 5천, 그리고 1억을 넣었으면 또 5억인데 6월 달에 나간 거죠. 이 종목이 이제 동훈 아라텍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반기 6월 달에 동훈 아라텍이랑 STX 2개만 잡았어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벌써 얼마인가요? 1억입니다. 그렇죠? 1억을 투자했으면 벌써 이게 얼마인가요? 이거 10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여기 010-9024-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매집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한 내역들이 제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했죠? 매집주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수익주랑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세요. 제주반도체 6월 9일, 6월 15일 매도, 6월 9일, 7월 20일 매도 전부 다 수익주는 한 달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5 거래일에서 7 거래일에 대부분 매도가 됩니다. 매집주 같은 경우도 봐봐요. 6월 16일, 9월 15일, 동훈 아라텍 6월 22일, 7월 21일 어때요?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원칙,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맞춰가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시장이 박살나고 있을 때 안 들어가고 있다가 시장의 저점에서 또다시 올라갈 때 이러한 자리에서 주식 현금 비중을 본격적으로 태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시장의 주도주 들어가고 시장의 트렌드 들어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추석 지나고 제가 본격적으로 매집을 할 거예요. 일단 추석 전에 발만 담가놨습니다. 지금 뭐 이제 5% 정도 담가놨는데 추석 지나고부터는 15%의 비중을 다 태울 거예요. 한마디로 매집주 같은 경우는 기본 비중 20% 태웁니다. 20%에서 최대 40%까지 태워요. 매집주는. 자,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번에 매집할 종목은 첫 번째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90%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왜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높냐? 이 종목은 지금 흑자 기업인데 유통 주식수가 너무나도 적어요. 유통 주식수는 적고 최대 주주 지분율은 높은데 뭔지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흑자 3년 연속 흑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품절주라는 겁니다. 품절주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력 매집이 이미 끝났어요. 왜? 유통주상 물량을 이미 3바퀴 넘게 돌렸습니다. 급등일보 직전이에요. 이거 장담하건대 제가 올해 무상 증작 무조건 합니다. 이제 이러한 종목이고 두 번째 재료는 뭐냐? 삼성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 지분이 5%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거 알죠? 근데 삼성 지분 5%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종목이에요. 삼성 지분이 들어가면은 종목이 어떻게 가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기억하시죠? 삼성 지분 들어갔어요. 얼마 갔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000원에서 24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이게 뭐다? 삼성 지분 투자 때문에 그래요. 또 엠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떡하죠? 또 삼성 지분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죠? 13,000원 갔던 게 97,8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추석 끝나고 매집할 종목이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엠로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분율이 5%가 넘어가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품절주 무상증자, 두 번째가 삼성 지분 투자, 세 번째가 뭐다? 인공지능 AI랑 엮여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 주도주가 안 됐습니다. 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이슈 나오는 순간 급등 랠리 시작해요. 나올 재료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이 종목 비중 공격적으로 매집할 거예요. 이러한 매집주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나도 비중 태우고 싶다. 아직 상승 랠리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평단가 전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바닥권에서 완전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010-9024-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매집주 보내주시고요. 나는 이런 초대 링크 들어가고 싶어 숫자 3번 혹은 초대 링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부분들 어떻게 단체 문자 명단에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문자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받고 싶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제가 모든 종목들은 다 매수랑 매도 브리핑이 따로 나갑니다.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 브리핑 받고 싶다. 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제가 종목 상담이나 진단도 해드려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추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이런 것 좀 진단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4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진단을 해드려요. 자, 나는 매집주랑 그리고 당일 단타만 받을래. 그러면 여기 010-9024-8706으로 숫자 1번, 2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1, 2, 3, 4가 다 필요해. 그러면 1, 2, 3, 4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100%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뭐 돈 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시면 되세요. 이제 이런 건 진행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제가 유료로 진행을 안 하고 무료로 운영을 하는 만큼 구독은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된 거 확인하고 문자 드립니다. 구독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제가 문자 브리핑은 계속 드리고요. 구독을 취소하면 단체 문자 명단에 빼서 더 이상 문자는 안 나가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